매주 월요일 알기 쉽게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엔저 현상을 짚어보기로 했는데 환율을 보니까 900원대가 아니라 한때는 다시 900원대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800원대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한때 8년 만에 800원대 환율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동안 2015년 수준의 환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897.49원까지 100엔당 환율이 그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2015년 6월 수준인데요. 당시에는 아베 정부에서 이른바 그 양적 완화, 헬리콥터 구로다라고 불렸던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그냥 엔화를 헬기에서 뿌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준할 정도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환율이 오늘 오전장에 잠깐 나타났다. 근데 원화 환율하고 그 엔화 환율은 원엔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하고 엔달러를 각각 거래하는 시장에서 그 환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원하고 엔을 그렇다면 요 비율로 계산했을 때 얼마구나. 그래서 원엔은 재정 환율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전에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일본 여행 갈 때 계산할 때는 공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100엔이면 네. 공 붙이면 이제 1000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900원 정도라면 한 9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0을 곱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나온 그 수치가 물론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을 당장 내일이나 모레 간다 그랬을 때 저렇게 다 환전할 수는 없는 거고 수수료도 붙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은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1.5에서 1.75 사이에 환전 수수료는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예. 저 환율에서 저거는 그 가상의 그러니까 산식에 따른 그런 환전의 비율인 것이고 실제로 소매로 가서 구입을 하실 때는 엔화를 소매로 사실 때는 저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시게 될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가장 낮은 환율에 구입하시게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시중에서 그래서 환전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5월 달 한 달 동안에 실제로 엔화 환전액도 301억 6,700만 엔.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7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예. 4월하고 비교하면 한 3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니까 사람들이 쌀 때 바꿔두자. 내가 지금 당장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여행 갈 때 쓸 수도 있고 쌀 때 바꿔두면 나중에 일본 돈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 그냥 바꿔둔 것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을 테니 조금씩 바꿔두자 이런 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 엔화 사려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왜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내려갔는가? 네. 그 원인은 뭐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인데요. 일본은 다른 주요 국들과 달리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당시에 각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이 고물가를 견디지 못하니까 다들 공격적인 긴축에 나섰죠. 그래서 최근 2년 사이에 각국이 살인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만큼은 여전히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회의를 했는데 역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완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혔는데 지금 일본은행으로서는 간만에 살아나고 있는 이 일본 경기를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건드려졌으면 할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저물가가 오히려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물가가 약간 건드려져도 좋을 정도로 물가가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 오랜만에 경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증시도 좀 밀어줘야겠고 우리는 이 살아나는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다. 저금리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네. 왜
그러니까 이건 경제학 어떤 원론과 관련된 얘기인데 돈값이 왜 떨어지는 돈값이 거죠. 엔화 가치가 왜 떨어지느냐 그쵸. 그 인과관계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 나라 돈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돈값이 올라간다는 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일 테니까 다른 나라 돈하고 교환 비율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달러, N달러 이야기를 할 때 N보다는 그 나라 돈을 더 줘야 N을 사올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N은 가지고 있어봐야 금리를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엔화는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 그 교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N은 여러 개 가지고 올 수 있어. N은 금리를 비싸게 안 쳐주니까 지금 N의 입장이 그런 것인데 요걸 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 중앙은행이라고 뭐 천년만년 마이너스 금리만 할 수 있겠어? 조금이라도 정상화하면 그거 자체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요 교환 비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치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재테크가 되겠지 해서 고수요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방금 전 그 재테크 언급을 하셔서 그럼 실제로 그걸 엔테크라고 한다면서요? 요즘 그 N과 관련된 재테크를. 그런 걸 많이들 합니까? 지금 그런 관련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런 통계가 좀 잡히는데요. 예. 일단은 상위 4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저금하려는 분들이 늘었다는 뜻인데 아, 예. 실제로 이게 6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8,109억 7,400만 엔 이렇게 지금 통화량이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7조 3,44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건 저 단위가 N이기 때문에 8,110억 N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아, 조 단위가 되는군요. 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6월 15일 기준으로 엔화 예금이 5조 원을 약간 넘는 금액이었으니까 1년 사이에 엔화 예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2조 원 이상 돈을 더 부었다. 그러니까 엔화 예금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한 달 전하고만 비교를 해도 지금 1조 원 정도 늘었으니까요. 예. 엔저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확인이 됩니다. 예, 전원 통계로 엔테크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이고. 근데 이제 여행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럼 이렇게 엔화가 싸지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 같고 네. 거꾸로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외국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통계가 있고 현상이 있나요? 네, 통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그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206만 7,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찾은 일본 사람들은 48만 1,920명.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중첩됐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그 기질적으로 좀 좋아한다는 게 통계에 늘 잡히거든요. 아, 일단 그렇습니까?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 사람의 예. 비중 자체도 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에 대략 7명 가까이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만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동안 소득이 꾸준히 늘어왔고 또 호기심이 많다.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험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소득이 80년대 이후에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의 소득 증가율이 거의 제자리였기 때문에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해외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예. 이유들이 있고요. 엔저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엔저 현상 속에서 일본 찾기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엔저라는 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거나 수입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는 뜻이어서 예. 일본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주저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출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무역, 수출 수입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엔저 현상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좀 반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까 또?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여러 가지 경합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엔저가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한일 간의 이 경합도를 따졌을 때 보면 수출 시장에서 한국하고 일본의 경합도가 2021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0.47로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 경합도라는 게 또 있습니까? 네, 경합도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 안에서 이들이 숫자가 크면 그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인데 한중 간의 경합도는 0.246에 아직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여전히 무역적으로나 아니면 기술 간에도 그 경합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일본이 엔저 속에서 수출 많이 하면 한국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한국이 잘하고 있는 반도체 등에서 따라오고 싶어하는 그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되거든요. 예. 엔저가 장기화되고 우리는 일본에 그 외화 갖다 주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우리한테 불리한 건 사실인데 다만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 또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일본에서는 원자재 들여오는 비용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셈이니 여기에서는 수출에 유리한 것 또 수입에 불리한 것 이런 것들이 상쇄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긴 네. 한데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분간 일본의 어떤 금리 기조가 저렇다면 물론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네. 하니까 좀 뭔가 대비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분간은 예. 그 엔저를 기정사실로 둔 채로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따라온다는 걸 상수로 두고 우리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특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공급망 속에서 한국이 이리저리 치일 수 있다는 걸 그 가정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일본이 라피더스라고 하는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미국의 IBM을 통해서는 2나노 기술 만든다고 했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기술도 주겠다, 합작회사 세우겠다 이런 계획들을 속속 발표를 하거든요. 반면에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지난 주말 기점으로 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블링컨이 시진핑을 오늘 만나기로 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는 와중에 우리는 중국이란 시장하고 좀 멀어졌단 말이죠. 이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만들 거냐. 우리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제가 가장 난도가 높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예,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